네, 저희 뉴스인은 월요일마다 여야의 전략통 의원들입니다. 김재원 의원, 민병두 의원 초대해서 여야의 지방선거 전략 들어보고 상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의원 먼저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YTN이 오늘부터 상암동 시태를 열었습니다. 저희 뉴스인에는 오늘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뭐 인사나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외국에도 보면 그 아주 기관 방송사들이 미디어 시티에서 모여서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또 서로 취재 경쟁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네. 이 미디어 시티 상암동에 이제 YTN이 둥지를 틀면서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사로서 특히 뉴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훌륭한 그 뉴스 전문 채널로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 스스로 기대하고 앞으로 많이 또 저희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조언이나 고언을 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자들 또 지역 구민들 대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실시했거든요. 조금 전에 다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갈 길이 생각이 멀다, 들고요. 선거가 한 2달 정도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또 국민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이번 선거에서 임하는 그 생각, 마음 그리고 뭘 요구하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겸하게 받아 듣고 또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좀 안도하고 계시죠? 결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대부분 초접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잘못하면 그 판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불리해질 것이고 예. 또 상황 관리를 우리 당 차원에서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패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 관리를 조심스럽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전패라는 건 너무 엄살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전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만큼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아주 그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선거에 임하는 그 어떤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제일 걱정이 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도지사 중에서. 역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그리고 예. 충청권이 가장 이제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그 우리 그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이 본고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또 인천시장 선거 그리고 충청도 여러 지역에 대해서 예. 많이 아주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서울 것만 공개를 안 하고 김재원 의원께서 오시면 보면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3.8대 42.7,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1.1%포인트를 정몽준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왔거든요. 자, 김항식 후보일 때도 한번 더 볼까요? 김항식 후보일 때는 좀 많이 뒤지는군요. 20%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자, 우선이요. 김항식 후보는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뜨네요. 이게 역전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경선에서. 저희들은 뭐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4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고 또 후보자의 어떤 그 장점과 자질을 내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네, 네. 김항식 전 총리의 어떤 김항식스러운 모습을 그분의 장점이라고 할까 또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진면목을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중앙당에서 많이 마련하는 것이 이번 네. 선거 관리에 아주 주된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김항식스러움, 김항식의 진면목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일단 건가요? 국정을 관리해 본 안정적인 관리자이자 예. 또 어떤 그 동안이 보여준 능력 그리고 뭐 이른바 명재상으로서 또 청빈한 그의 삶과 예. 또 서민적인 풍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좀 우리 중앙당에서도 이제 경선 관리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히려 본인이 예. 그런 장점을 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버렸다라는 그런 약간의 피의식도 좀 우리가 오히려 안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항식 전 총리가
또 자신의 장점을 잘 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부분에 있는 저희들 관리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정몽준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미 7선 의원으로서 또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그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경선 이제 지금부터 경선 관리의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면 저는 두 분 다 박원순 시장을 큰 표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한 일간지에 조선일보에 그 세대별 분포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 분포를 4년 전과 비교해서 그 보여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결과로 봐서는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사이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50대, 60대가 더 많은 50대 이상이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2010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2014년에는 17곳으로 늘어났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가지고 새누리당은 굉장히 공착이 쉬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 4년 전에 투표했던 분들이 4년이 지나서 연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투표 성향이 4년 만에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4년 전에 대선 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걸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투표했던 분들이 4년이 지나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연세만 올라가셨지 투표 성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어떤 인구 구성의 변화에 안주하면서 지내서는 안 되고 사실 저희들이 분명히 20, 30대에서 좀 취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중앙당 지금 제가 이 전략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늘 관심을 갖는 분야가 사실은 20, 30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과 정책을 많이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데요. 왜 20, 30대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과 전략이 있습니까? 뭐 전략을 다 노출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말씀드리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도 성장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 50대, 60대는 사실 저희들도 그랬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 걱정은 그렇게 안 하고 졸업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어떤 사회는 계속 팽창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뭐 집도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그 교육도 시키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20, 30대들은 부모 세대 내지 삼촌 세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취직도 못하는 이런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20, 30대의 어떤 현실적인 생활의 불편함과 힘든 그리고 어떤 취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는 정치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진보 이념으로서 집요하게 잘 파고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보수 정당은 그런 20, 30대의 그 젊은 층에게 그런 희망을 주기보다는 뭔가 좀 꾸짖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보수 정책 자체가 안보 위주 또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좀 자유시장 경제 위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냉정한 어떤 경쟁주의만 경쟁사회의 어떤 이념만을 내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 자체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의 눈으로 보면 뭔가 좀 냉정하다 보수는 그리고 젊은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특히 30대에 아주 저희들이 그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특정 계층과 어떤 세대 단위의 저희들이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20대, 30대들 직접 좀 만나보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마음이 열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좀 철옹성 같다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뭐 열릴 가능성도 있고 그럴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뭐 들어주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불만이 많죠. 선거 때만 듣는 척하거나 무슨 호프집 가서 하고 선거 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썩난 얼굴로 너들이 뭘 알아? 너들이 뭐 굶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꼰대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듣고 있죠. 자, TV 토론이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정몽준, 김황식, 이해운 후보 왜 취소됐습니까? 사실 이제 그 서울시당에서 당초 8일 날 한 개의 그 방송사와 먼저 그 어떤 TV 토론을 세 명의 그 서울시장 후보자와 TV 토론하는 스케줄을 잡아버렸는데 그것이 네. 다른 그 방송사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좀 많은 혼선이 빚어졌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과 내일 예정되었던 모든 그 방송 스케줄을 예. 전부 무효화하고 원위치 시킨 거라고 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 각 방송사와 어떤 공정한 협약을 통해서 원점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새로이 그 스케줄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예. 아니 집권 여당의 이렇게 중요한 경선을 관리하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너무 우왕좌왕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네. 이런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주고 후보를 확정해서 실제 경선 과정은 각 시도당에 위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시당에서 이 문제를 잘 정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네. 좀 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TV 토론하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세 후보 중에? 이혜원 후보가 아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얘기하시긴 곤란하니까 이혜원 후보 얘기하신 건 아니죠? 워낙 또 잘 하시죠, 실제로 이혜원 후보가. 그 토론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가 정몽준 후보 하는 건 지난 2002년 때 단일화 때 토론 때도 한번 봤었고요. 김황식 후보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황식 후보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해보면 예. 그 소박하고 소탈해 보이면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또 강점이 많은 분이고 단호할 땐 또 단호하게 예, 뭐 예. 메시지를 그리고 전달하고. 또 상당히 해박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는 충분히 예. 잘 소화하면서 토론을 잘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네. 또 정몽준 후보는 제가 보기에 뭔가 약간 허술한 듯한 화법을 쓰면서 약간 어눌한 듯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약간 요즘 보면 좀 여성들에게 인기 있을 그런 스타일로 예. 또 화법을 잘 구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대 최고의 그 세 명이 토론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김재원 의원께서 민병두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 그리고 반대로 민병두 의원이 김재원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 하나씩 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민병두 의원이 보내온 질문 보시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기초 무공천을 갖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전면 보이콧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자, 이 영상들은 보좌관들께서 보통 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그날 직전에 보내주시는 영상입니다. 자, 보이콧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이 민병두 의원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면 보이콧 참여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오늘 이 방송국에 오기 직전에 예.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 새정치연합의 아주 고위 당직자가 저를 붙들고 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연합도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뭐 이런 협상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끓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모순을 지금 해결할 길이 없으니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저렇게 이제 극단적인 용어를 써 가시는데 저는 저런 이제 어떤 대통령께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우리 당의 문제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우리
우리 여당과 야당이 협상이 안 되어서 그러면 원래 있는 규칙 그대로 선거에 임하자라고 된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겠다 하는 일종의 명예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저런 극단적인 용어와 극단적인 그 요구는 공천을 다시 하기 위한 어떤 테러를 열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아마 불과 며칠 안 남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런데 이제 굉장한 딜레마는 그렇게 했을 때 새정치연합이라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그 근본적인 전제가 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안철수 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상당한 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공천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일부 지역만 공천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위한 테러 열기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병두 의원이나 저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정치연합 내부를 향해서 예.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네. 새정치연합으로서 출마를 해야 될 지금 후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향해서 하는 막 그런 경고가 아닌가. 예. 실제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정치 집단은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결국에 당위의 문제고요. 실제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가능하지 않다.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다 무소속 출마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콧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이 안철수 대표께서 며칠 전에 청와대 가서 면담 신청을 직접 이름 써서 면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었던 그 시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외국에 나가서 참 외교를 잘하시고 외국 정상들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국내에서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야당 대표들이 몇 번씩 요청을 하는데 좀 만나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오신 목적이나 찾아오신 시기와 방법이 진짜 만나러 왔겠습니까? 진짜 대화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안철수 그럴 대표께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냥 가서 예. 내가 이렇게 쫓겨났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께서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마지막에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 집으로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없는 집에 와가지고 물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정말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신의 어떤 지금 위치, 자신이 어떤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자신이 모면해 보려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대통령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구계자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뭐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이미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국회에서도 사과를 하고 여당의 당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그 사과를 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미 상향식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일부 예. 후보가 다 뽑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공천 폐지하고 당신들 전부 다시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와서 그 가능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가능하지 않는 전제로 예.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고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일종의 자신의 정책 목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 새롭게 출발해서 첫날 첫 순서로 김재원 의원께 들었고요. 제가 잠시 뒤 2부에서 민병두 의원 오시면 김 의원님한테 여쭤본 것과 같은 강도와 같은 분량으로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